예, 저는 첫 번째 순서 때 이제 일부 순서로 혐오라는 독과 예술이라는 해독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그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다면, 이제 2부 순서에는 어떤 것을 전달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 요즘 속히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하며 작업으로서 풀어가고 있을까를 조금 전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네, 현재 저는 제 작가로서 작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블링크 아트 프로젝트 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독일에서까지 생각을 하면 한 10년 정도 이제 차가 이제 접어들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만든 계기는 일단은 뭐 제가 독일에서 이제 좋은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작업하는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는 친구들과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게 그 시작이었고, 비전공자,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부터 혹은 또 독일에서 또 미술 작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까지 편안하게 와서 이 블링크라는 작업실에서 함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토론하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게 됐고요. 지금도 현재는 고등학생부터 많게는 30살 초반 때까지, 초중반 때까지 와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작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떤 역삼각형이 이제 보이고 이제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역삼각형 안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상태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이제 박미연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한 작업이고요. 이제 현재는 바우하우스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학부 과정을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이제 저랑 이제 함께 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작업에서 보면은 역삼각형을 이제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지만 많은 이야기와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에 일부 순서 때 제 작업을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독일의 나치 시대의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역삼각형, 그러니까 핑크색 역삼각형은 바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분류할 때 상징했던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파자마를 입은 소년인 거예요. 거기서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로 된 이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슴에 다들 핑크색 삼각형을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각각의 조금 어떤 그 나치 정권에서 판단하는 하자 있던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런 표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면 있어요. 뭐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파란색 세모도 있고,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게 좀 뭔가를 분류했을 때 더 확인이라든지 구분하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갔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 말한 어떤 줄무늬적인 옷을 가져갔고 역삼각형 핑크색 역삼각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하고 싶은 그 작업의 어떤 의미는, 과거에는 이 역삼각형, 그러니까 핑크색 역삼각형이 굉장히 부끄럽고 남에게 숨기고 싶거나 어떤 피해 다니거나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패션, 그러니까 아이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작품으로서 보여줄 건데. 근데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전공 자체가 예술은 아니고요,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시각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여기 보면 통에 들어 있는 게 이게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예요.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온도보다 낮아버리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고, 이게 인체 온도 뭐 36
0점 몇 도 정도의 온도가 가해지면은 이 검은색 잉크가 투명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계획을 보면은 이 검은색 잉크로 줄무늬로 입은 옷을 만들었고, 근데 이 옷을 사람이 입으면은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온도를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옷이 줄무늬가 사라져 버리고 가슴 속에 그냥 역삼각형의 핑크색 역삼각형만 남게 되는 일종의 이제 패션 같이 보이는 어떤 이제 마무리된 옷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두 친구가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이 줄무늬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입는 순간에 이 줄무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자세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다양하게 어떤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표식이 됐던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잉크 자체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컵에다가 물을 넣으면 색깔이 변한다거나 뭐 그런 아이디어에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이 되면 이 컵이 뜨거운 컵이다, 뭐 뜨겁지 않은 컵이다 알리는 점이지만 이렇게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 지었을 때 또 다른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줄무늬인데 이게 손바닥을 딱 갖다 대면 그쪽만 이렇게 줄무늬가 사라져요. 네, 다음 작업은 이제 이것도 독일어긴 한데 이게 이제 속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엄마의 사랑, 모성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터 리뷰라고 어떤 이제 김화경이라는 여자 이제 친구가 한 작업인데 지금 현재 이 친구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뒤에도 약간 모성애 관련된 작업이 나오긴 하는데 모성애 하면은 좀 되게 따뜻하고 뭔가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꼭 엄마가 자식에게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모성애 하면은 좀 되게 편향된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업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축 늘어지는 줄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기대에 늘어져 버린 자기 팔인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 지금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지, 돈을 벌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뭐 지금쯤 뭐 집을 사야지, 뭐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기대. 근데 그 부모님들은 다 그것을 관심과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과 많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부모님은 헌신과 어떤 사랑과 관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자기를 숨막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모양의 모티브는 엄마의 자궁 모양이에요. 자궁 모양이고 이 길다랗게 늘어난 것은 이렇게 엄마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늘어져 버린 팔인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예.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학생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점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모성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업에는 그냥 여기서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쌀이 들어있고 미역, 출생을 하면 먹잖아요. 미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엄마를 상징하는 모래, 돼지를 상징하는 모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설치 미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연도는 2017년이고. 네. 그 다음 작업도 조금 어떤 독일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작업으로서 표면화시켜서 전달하는 이야기하는 작업인데요. 이 친구는 앞에 했던 작업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예요. 박유진이라는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연스럽게 헌책방에 갔었대요. 독일에 있는 헌책방에 갔었다가 어떤 흑백 사진집을 발견을 했는데 자기가 독일어를 처음에 잘 못하니까 봤는데 뭔가 계속 왜 남자 사진들이 있지? 뭐 근데 찾아보니까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자세하게 그 책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사서 집에서 독해를 해봤더니 여기 있는 사진 모두가 그 당시에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동성애자가 가졌던 그 당시 직업인 거죠. 근데 직업은 변호사고 의사고 뭐 판사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그 사실을 이제 사진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 당시에 저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저는 이 책이 너무 좀 흥미롭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숨기고 사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즘 같은 세대는 드러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 책 하나가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저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여장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회에 살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은 뭘까? 태어난 거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마음속은 또 다른 어떤 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어떤 성 적재성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게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 치료를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링거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링거가 달려 있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링거에서 이게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똑똑 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잉크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얼굴의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들어가는 어떤 약물이라고 한다면 그 약물 자체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얼굴 표면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작업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뭔가 뭐라고 했고 이게 안 되죠? 아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작품을 보러 왔을 때 뭐 이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작업을 관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얼굴이 다 번져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형체에서 볼 수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자체는 이 사람의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직업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친구랑 같은 친구예요. 앞에 작업했던 친구랑 이제 같이 했던 작업인데 독일에서 이제 제가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좀 고민 상담을 듣는 경우가 뭐냐면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왜냐하면 이게 같은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 문제가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독일에 살다 보면은 많이 외롭기도 하고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좀 밑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 한 50% 이상은 친구 산다 인간관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독일에 와서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편을 가르고 서로가 뒷담화를 하고 뭐 서로가 막 욕을 해대고 근데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그런 굉장히 이질감 드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본인이 이제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까지 이제 드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친구 때문에. 그 정도로 친구가 중요한 나이기도 하지만 친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서 작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본연이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갇혀 있는데 그럼 너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혹은 네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표현한다면 넌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찌들어 있는 때가 묻은 인간관계라면 그거를 세탁기를 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래를 돌리면은 빨래가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는 인간관계를 세탁기로 돌려서
뭔가 찌든 때를 빼고 싶어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세탁기를 이용해보자. 세탁기를 이용해보자. 뭐 세탁기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건데? 그럼 뭐 옷을 빨 거야, 뭐를 빨 거야라고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과감했던 게 집에 굉장히 아끼는 인형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값비싸고 좀 비싸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시고 이제 더 이상 구할 수도 없는 좀 뭐 그런 에디션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아끼는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다 빨래 놓고 뭐라고 해요? 탈수기에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났겠죠. 이거 인형이 천으로 된 인형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인형이다 보니까 탈수기에 돌리면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입었던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현재 자기 마음이 이렇대요. 자기 현재의 마음이 사실 모든 게 산산조각 나온 것 같고 뭐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라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작업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나.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 가진 어떤 그 예술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냈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 다음 작업도 같은 친구가 한 작업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 친구가 좀 그런 맥락의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또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뭐냐면 뭔가 미의 기준 그리고 어떤 숫자로 매겨지는 미의 기준아 뭐 우리가 신체 치수라고 하잖아요. 뭐 그 당시에 뭐 34 뭐 이렇게 콜라병 같은 몸매라고 하는데 어떤 여성이 그렇게 수치화돼서 아름다움이 기준화되고 정형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거를 좀 비판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이 친구랑 작업이 시작할 때는 너무나 좀 비루하거나 뻔한 내용이 아닌가, 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갈등 속에서 이 친구랑 좀 이야기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작업이 좀 처음에 풀리지가 않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 주제를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찰나에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찍은 셀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그 콜라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이거 좀 비너스 같다. 이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 약간 비너스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좀 이용을 해보자. 우리가 좀 속해 얘기하는 뭐 콜라병 몸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뭐 우리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제 미의 기준을 삼고 있었던 뭐 비욘세라든지 뭐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이 친구가 뭐 어떤 특정 모델 뭐 영화 배우 뭐 메간 폭스인가 그 친구들이 그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체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줄로 다 측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가져와 봤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안에 다 넣어보자. 넣었어요. 이게 넣은 사진이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람객들에게 혹은 좀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술관에 몰래 탁 올려놓고 사진 찍고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이게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비너스가 미술관 뮤지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위치에 약간 조금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느낌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약간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이걸 몰래 뮤지엄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어디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오는 거야라고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잘 되지 않겠죠. 당연히 여기 보면 시큐리티도 있고 바로 거절당했대요. 바로 잡혔고. 그래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소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 놔두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 당시에 후에 어떤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거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했던 작업이고 네 그다음 작업은
아까 이제 역삼각형, 핑크색 역삼각형 있잖아요. 그 작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주제로 작업을 또 했냐, 여기 보시면은 뭐 좀 생소하게 보이시는 모양의 어떤 있을 텐데, 이게 발이에요. 발인데 이게 뭐냐면 전족, 옛날 그 우리가 속해하고 양귀비도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신발 속에 발을 구겨 넣다 보니까 이제 발 자체가 전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최근에는 뭐 여성 어떤 코르셋, 탈 코르셋 뭐 이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성을 옥죄는 어떤 미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날 그러면 이 전족, 오늘날의 전족이 뭐가 있을까? 오늘날 너에게 해당되는 전족은 뭐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이 친구는 여성의 속옷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걸 착용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식했던 문제는 실제로 이런 여성의 몸매를 과하게 보정해주는 좀 옷을 그 속옷을 입다 보면은 여성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너무 심하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고, 이 앞에 보시는 것은 실제로 여성 유방암의 발생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래, 이게 항상 똑같아요. 이게 문제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작업으로 풀어 나가 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이제 작업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한 70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스케치하고 드로잉하고 구상하고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나머지 30은 그냥 제작하는 정도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이 이런 속옷으로 인해 가지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담배에도 보면은 법적으로 경고문이 붙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사진이 담배값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있듯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속옷 패키지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담배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고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담배와 여성의 속옷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융합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겪은 것 같아요. 겪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의 속옷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와이어도 세기가 있고 와이어가 없는 게 있고 뭐가 있고 그런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배에서 이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담배의 어떤 니코틴의 세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분류되어 있는 담배가 뭘까 하다가 찾은 게 말보루.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말보루 레드 핀 다음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언니들. 예, 그것처럼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잘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보루의 색깔을 이용해서 이 속옷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데 말보루 디자인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보루 패키지는 디자인을 하되 여기서는 이제 여성의 브라라고 이제 적혀 있는 속옷이라고 적혀 있는 글이 있고요. 네,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세다 하더라고요. 이게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해가지고 이게 담배값처럼 보이지만 다 안에 속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들이 보고 그 색깔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담배를 선택하듯이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약간 거리에 나가서 넌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들고 사진 찍은 모습도 보이고요. 네. 네.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무터리베라는 어떤 주제로 작업을 또 했었잖아요. 이 친구도 다른 친구예요. 서로 전혀 모르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가 가져온 주제인데 마찬가지예요. 또 모성애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다니까 좀 너무 지루하지 않니? 또 뭐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도 모성애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이제 숨막혀 죽일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친구는 뭐 좀 가정사도 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머니랑 살고 계신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가정사가 있고 그 모성애라는 게 처음에 저는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 뭔가 좀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풀어갈 줄 알았더니 스케치를 해왔는데 막 자기 얼굴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진공 포장지를 씌운 느낌 있잖아요. 숨을 쉴 수 없게 그런 거를 드로잉을 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모성애는 이런 이미지이고 자기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적은 작품 글도 보면은 엄마는 항상 헌신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자기를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얼굴 같은 모형은 이제 우리가 그 팔을 다칠 때 기부스를 하잖아요. 석고붕대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뜬 거예요. 석고붕대를 가지고 자기 얼굴 뜨면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친구가 그 모성에 관련해서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들을 일기로 적은 것들을 약간 색깔로 표현한 거, 뭐 분노도 있을 거고 우울함도 있을 거고 냉소함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비닐은 이제 아시다시피 진공 포장 팩을 가져와서 진공 포장 기계로 이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예. 혹시 뭐 비슷한 모성애를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양하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물론 숨 막힌 적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모성애가. 실제로 근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찾아보게 된 게 과연 모성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가 모성애라는 걸 굉장히 좋게만 생각하는데 좋은 만큼 안 좋은 것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시로 들어줬던 게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엄마로 상징하는 게 땅이라고 하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태초에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고 하잖아요. 근데 땅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뭐 지진이 나거나 뭔가 천재지변이 났을 때 우리 모든 걸 삼켜버리잖아요. 그게 모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모성애를 주다가도 엄마가 이제 뭔가 열이 받거나 하면은 아주 혼쭐이 나잖아요. 혼쭐이 나고 뭐 혼나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하듯이 모성애라는 게 그런 뭔가 양면성이 존재하고 그 굉장히 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부분도 모성의 일종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드로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작품 하는 과정 같은 것들. 네, 자신의 얼굴을 떠가지고 작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업도 그 앞에 지금 모성애 무터 리베 했던 친구랑 같은 작업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제 퓨어 플라우에는 이제 뭐 속해 여성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이 친구가 원래 했던 일이 뭐였냐면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연예인 친구들의 코디네이터 일을 했었대요.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여성으로서 좀 차별적인 대우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왜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까지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굉장히 타이트한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조금 좀 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가 했던 흥미로운 말 중에 하나가 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래요 래 항상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여자가 너무 싫대요. 남자로 태어날래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작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너의 어떤 그런 갈증을 한번 같이 풀어가보자 해서 했던 작업이었고, 이거는 여성이 겪고 있는 어떤 굉장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풀어간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남성에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벽에 힐을 붙여놓고 거기에 발을 끼우고 그 자세를 유지를 해봐라, 그런 미션을 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성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 표정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에게 이제 이런 또 흥미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굳이 어떤 정확한 어떤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뭐 웃을 수도 있고, 뭐 우프다고 하죠. 웃을 수도 있고,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처럼 오히려 약간 이 친구는 좀 도발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너희도 한번 신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약간 쉽게 얘기하면 그건 거고, 그걸 통해서 남자들의 어떤 표정을 관찰한다든지, 그것을 비디오라든지 사진을 담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 작업 때문에 저희 블링크의 많은 남성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 그 다음 작업은, 아까 작업은 이제 비디오 작업이고, 이 작업은 이제 조용화시킨 작업인데, 좀 뭔가 낯설기도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 게, 우리 약간 그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암벽 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클라이밍도 보면은 힘든 그것을 잡고 올라가야 돼, 계산도 해야 되고, 못 올라갔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모양 자체가 그 자신의 어떤 여성으로서 자신의 심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약간 남동생인 것 같은데, 야 너 여기 있는 신발 한번 신어봐, 너 저기 있는 거 발 걸 수 있어? 막 이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도 보면은 아까 계속 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성의 구두가 나왔었는데 그 구두 때문에 떨어져 나가 자신의 발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작품 제목이 힐 페인이에요. 힐의 고통. 이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 다음 이 작업도 이제 같은 친구가 한 작업이고, 계속해서 이제 같은 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비판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표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어떤 신체 치수를 재는 줄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줄자가 되어 있는데 작품을 보시면은 줄자로 이루어진 약간 무슨 초상화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정사진 같기도 하고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말 그대로 여성의 미가 규격화돼 가고 있고, 어떤 유명 매체에 의해서 여성의 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드로잉에 보면은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딱 황금 비율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펴고 있고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저희 블링크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 신체 사이즈 다 잰 거예요. 재서 그 신체 사이즈 기반으로 그 줄자를 다 자른 거예요. 잘라서 각각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체 사이즈를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으로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영감적으로 작용했던 게,
그 백설공주의 그 마녀 거울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계속 마녀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마녀가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각의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이제 드로잉으로 풀어가 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생각나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드로잉으로 표현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신체 치수 잰 것처럼 각각의 재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협조해주는 친구들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 작업도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좀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혜윤이라는 친구가 했던 작업이고, 이 친구도 보면은 특징을 얘기해 주자면 이 친구는 자신이 사회 활동가라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를 하면서 동물 인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동물의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혼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뭐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혼나면서 같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제 뭐 숫자 2는 이제 뭐 하실 필요 없고요. 트로피라는 작업이에요. 이 트로피라는 작업이 이제 트로피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우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렇게 상징을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어떤 되게 멋있고 보통 뭐 금,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 친구의 트로피를 보면은 굉장히 추악하고 좀 못생기기도 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막 못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트로피가 과연 뭘까? 왜 너의 트로피는 이렇니? 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자신이 사회활동가, 그러니까 사회활동가는 좀 제가 이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활동가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상처, 힘들었던 거, 불행했던 거, 우울했던 거, 그리고 그걸 견뎌내야 했던 자기 자신에게 주는 트로피래요. 근데 그 트로피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좀 화면상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막 돌에다가 못으로 막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어떤 스크래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들었던 어떤 뭐 좀 힘들었던 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싸웠던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 못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뭔가를 이제 딱 상을 수여할 때는 트로피도 있겠지만 메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고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때는 메달이 주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트로피에 이어 그 다음에 시리즈는 이제 메달을 이제 메달이라는 것을 좀 그 상징을 가져와서 작업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메달도 다 못으로 만든 거예요. 바늘 못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흥미롭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패션 같기도 하고 그래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상처를 가할 수 있고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못, 바늘, 뾰족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메달인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이 친구가 굉장히 밝은 친구거든요. 예, 근데 또 작업을 풀어 가다 보면은 또 이런 부분도 보인다라는 게 참 이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작업은 우먼 인 플레이 필드라고
아까 같은 친구가 한 거예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는 활동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찾아냈던 어떤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뭔가 열려 있고 잘 되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실제로 여자 친구들이, 여자 학생들이 그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운동을 많이 그만둔대요. 상당수가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여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가 정말 안 돼 있구나. 근데 이게 한국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왜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풀어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작업의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좀 무섭게 생겼지만 야구 배트고요. 이거는 야구 글러브예요. 그래서 야구 배트는 보면은 여기 여성의 힐들이 막 달려 있죠. 그리고 글러브에는 뭔가 여성으로 상징하는 보통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야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글러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야구 시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작업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작업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을 보고 조금 되게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뭔가 미술 작품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이 배트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좀 다중적으로 뭔가 좀 다루지 않았을까. 그 아까 레이스 달린 글러브도 그렇고 이 배트도 그렇고 예뻐 보이지만 제 기능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야구를 할 수 없으니까,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순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권투 글러브인데, 아마 사진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권투 글러브 표면에 그 여성의 생리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랩핑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월경에 의해 나온 피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럭비공이고요. 같은 맥락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축구공.
네, 이렇게 그 여성의 어떤 스포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작업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작업은 가채 혹시 아시나요? 가채. 여성들이 그 쓰는 옛날 조선시대 보면 가채라고 존재를 하잖아요. 이 작업은 또 다른 친구의 작업이에요. 이정훈이라는 친구의 작업인데 현재도 지금 저희 블링크에 있는데 좀 이 작업도 좀 같은 맥락이 있는 선상에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 아까 똑같아요. 뭐 어떤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떤 그런 좀 물건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가채라는 것이 존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가채가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무거워서 실제로 옛날에는 12살짜리 아이가 가채를 벗고 자다가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에 그 가채를 쓰고 가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만큼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이제 부의 상징인 거예요. 이 가채가 아무나 쓸 수 있던 게 아니라 이 가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머리카락이 필요했고 이 머리카락이 모이려면 그만한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채는 사실 조선시대에도 귀부인들이 쓰고 다녔던 거고 당연히 귀부인들 쓰고 다니니까 아래에 있는 평민들도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해서 쓰고 다녔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형편은 안 되는데 뭐 명품을 쓰고 싶어하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가채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옷들이에요. 옷. 본인이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그 패션 사진을 찍는 거기서 근데 그 모델이 외국인인 거죠. 근데 외국인과 한국인을 통역해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션 사진을 찍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 모델과 한국인 포토그래퍼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옷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한두 번 입은 옷을 다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고 저 구석에 가보면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에 하다 보면 그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산을 해내고 소비를 하고 그것을 버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많이 느낀 거죠. 그리고 더 연장해서 자기 자신도 어떤 옷을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가채를 쓰다가 죽은 사람처럼 자기는 옷에 쌓여 죽을 것 같아요. 옷에 파묻혀서 죽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랑 가채랑 뭔가 연결을 지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옷을 하나하나 다 메어가지고 가채를 제작을 했어요. 이제 이건 본인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자칫 저걸 쓰고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뭐 표면상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사실 엄청난 많은 옷이 들어간 거고 그만큼 무게도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것은 좀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너스 석고상에다가 이 가채를 씌웠는데 좀 특이한 것은 이 가채 비너스 목이 부러졌죠. 부러졌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본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비너스라는 게 계속 어떤 미를 선망하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가채는 뭔가 본인의 허영심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뭔가 빠져나오고 있는 허영심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작업은 여기 보면 비디오 작업인데 제가 이제 비디오를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그 비너스상을 위해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이렇게 작업 떨어뜨려서 비너스가 확 깨지는 작업인데 이게 사실은 모티브가 이 친구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웨이웨이라고 되게 중국의 유명한 그런 미술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 비싼 도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퍼포먼스 사진을 기록한 영상이 그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전 포효하는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비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깨지고 남은 것들 이거는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 이거는 그 작업을 하면서 했던 콜라주 같은 작업들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예비 예술가로서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또 예술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뭐 혐오와 차별, 어떤 인권적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같이 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면서 또 우리가 갖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지금 여기 제목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독처럼 침범을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해독을 하시는 그런 경험과 삶을 또 영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